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식시장이 끝났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많이 덮었던 것 같은데 AI 열풍과 빅테크들의 엄청난 선방으로 나스닥 증시는 무려 32% 가까이 폭등하며 4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채 끝이 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들 궁금한 게 과연 이 상승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서 하락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통계라던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보며 하반기는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나스닥 증시가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상황에 기술주 비중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포트는 여전히 기술주 50, 채권 30, 은행주 20을 기본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기술주 50이라는 거 안에서 약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술주라는 거 안에 이제 TQQQ와 SOXL 그리고 몇몇 개별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배 상품인 TQQQ와 SOXL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금액으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개별 종목에 더 추가로 들어간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그냥 혹시라도 제 하락 예측이 잘못되어서 기술주가 끊임없이 계속 치솟을 때 포모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인 건 아니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고요.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바로바로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하반기에는 증시의 하락을 보고 있는 이유가요. 일단 첫 번째로 통계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엔 상반기에 상승을 했으면 하반기에도 상승을 하면서 좋게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10% 정도 증시가 상승을 하면 하반기에도 상승했던 경우가 82%에 달해요. 자, 그런데 상반기가 너무 많이 오른 경우 있잖아요. 올해 2023년처럼 너무 기형적으로 많이 오른 경우, 이런 때는 하반기에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1975년 상반기에 무려 45%가 올랐을 때 하반기에 11%가 하락했고요. 1983년 상반기에 무려 37%가 올랐을 때 하반기에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83년 이후 최고 수치로 32%가 오른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거긴 하거든요. 오죽하면 40년 만에 최고 수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괜히 그냥 제 느낌이긴 한데 지난 금요일에 지표가 골디락스를 가리키면서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게 끝나긴 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엔 생각보단 그렇게 크게 못 올랐다고 봤거든요. 이때 보면 TQQQ가 4.51, SOXL이 4.28 오른 채 마무리가 됐잖아요. 물론 많이 오른 수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호재 뉴스면 SOXL 기준으로 막 8%, 10% 이렇게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기관들도 그렇고 이젠 슬슬 눈치를 보는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2분기가 끝나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13,787이잖아요. 11,000일 때 지수를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돈의 양과 지금같이 14,000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지수를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돈의 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올해 초 지수가 낮았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지수에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전에는 같은 돈으로 엔비디아 주식 4개를 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돈으로 1개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나스닥 지수를 앞으로 15,000, 16,000, 17,000, 2만 뭐 이렇게 쭉쭉 들어올릴 수 있는 돈이 나올 구석이 과연 있을까요? 전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 한계가 이미 다가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수가 어느 순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게 되는 순간이 오면 투자자들은 단기 고점인가? 이제 좀 팔아야 할 때인가? 어째 영 힘이 없네? 하긴 그동안 워낙 쉼없이 오르긴 했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봐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횡보 라인에 접어들었을 때 기회다. 주가를 다지는 구간이구나 하면서 새롭게 막 매수할 만한 개인이나 기관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많이 오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서 천국에서 둥둥 떠다니고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누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 하냐고요.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만 뿌듯하게 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매수세는 들어오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 기존 보유자들이 하나 둘씩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이때 좀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수보다는 좀 덜 오른 우량주 위주로 가끔씩 매수를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뭐 매수한다고 글 남기고 할 때 어느 순간부터 TQ나 속슬에 대한 매수보다는 뭐 TSMC라던가 퀄컴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렇게 좀 비교적 덜 오르거나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애들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나스닥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크게는 안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역으로 이런 저평가주들은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날 생각을 안 해요. 오죽했으면 숏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이번 금요일에 중국 숏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선호도와는 별개로 그래도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이젠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고 있는데 과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다들 아셔야 할 게 구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엔 중국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반도체 칩 수출 규제도 당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 상대로 더 악랄하게 굴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아무튼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던가 청년 실업률이라던가 각종 경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할 텐데 당장엔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증시의 상승도 제한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럼 슬슬 정리해 보자면요. 저는 올해 하반기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저평가된 섹터나 기술주를 사더라도 개별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